자, 오늘부터 해가지고, 마스크를 쓰니까 이게 조금 깝깝하죠? 근데 어쩔 수가 없죠? 학교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최대한 빨리 학교 가기 위해서.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지구과학 내신 대비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선생님 이름부터 잠깐 얘기를 좀 해줄게요. 그래서, 이종민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지금 예정된 시간이 6번, 2시간씩 6번 해가지고 일단 지구의 역사까지 진도를 뺄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구의 역사까지 진도를 먼저 빼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와 해양에서, 자, 대기와 해양 파트는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거 보고 추가로 더 할지 결정을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집중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집중이면 원래 계획대로 가면, 자, 3개씩 하시면 됩니다. 중단원 3개씩. 그래서, 대단원이 지금 3개니까, 대단원 3개, 대단원 하나당 중단원 2개씩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6개니까, 원래는 3개씩 하면 되는데, 올해는 하도 특수해가지고, 올해는 하도 상황이 지금 특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첫 번째 대단원 고체지구에 대한 얘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대기와 해양 파트는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거 보고 스케줄 보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프린트 나눠준 거 잠깐 보시면 자, 첫 번째 고체지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직권 변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내용 정리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눠주는 프린트에 있는 문제는 기출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번 단원은 뒤에 40문제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 40문제의 기출 단원이 있는데 그 40문제는 아마 숙제로 여러분들이 해오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단원이 끝나고 나면 다음 시간에 학교 내신에 대한 문제 그걸 따로 추가로 프린트를 나눠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1단원 수업을 하면서 기출문제 70문제에다가 내신 문제 한 100문제 정도 해가지고 한 200문제 정도 이렇게 풀고 진행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문제가 모자라는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추가 문제는 따로 주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수업 시간에 하는 문제가 이제 그만큼이고 개별적으로 추가로 선생님 저는 뭐 문제 더 많이 풀고 싶습니다. 더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제공하겠습니다. 알겠죠? 대신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개별적으로 풀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질문만 하시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것까지 진도 나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고체지구서부터 시작을 좀 할게요. 그래서 직권의 변동서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하고 고1 때 통합과학 하면서 간단히 잠깐 배웠던 부분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근데 좀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대륙이동설. 대륙이동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멘틀 대류설. 그 다음에 해저 확장설. 그래서 이제 현재는 판구조론으로 정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면 베게너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자, 베게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베게너라는 사람이 대륙이동설을 제청을 하죠. 그래서 자, 한옛날에는 지금의 대륙들이 하나의 덩어리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대륙들이 하나의 덩어리였다. 그래서 그 대륙을 우리는 초대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 초대륙의 이름이 뭐야? 판게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 초대륙의 이름이 뭐라고? 판게아. 그래서 이 판게아 별표 이거는 거의 100% 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판게아 별표 치시고 이때 이 판게아가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
판게아가 나타났다가 2억 년 전에, 약 2억 년 전에 분리가 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대륙 구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론이 대륙 이동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대륙 이동설의 증거로 잡은 게 네 가지가 있는데, 대륙 이동설의 증거로 잡은 게 몇 가지? 네 가지.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1번 문제, 1번 문제.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1번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알겠어요? 다음 중 대륙 이동설을 설명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또는 대륙 이동설의 증거로서 틀리는 것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이다. 그래서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을 보자는 얘기지. 그래서 자, 세계 지도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세계 지도가 있으면 이 세계 지도에 남아메리카를 잘라요. 알겠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자르죠. 그러면 남아메리카를 자르고 아프리카를 잘라서 딱 맞춰보면 거의 일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거의 일치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하나의 덩어리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빙하의 흔적. 그래서 각 대륙들에 있는 빙하의 흔적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각 대륙들에 있는 빙하의 흔적들이 있는데, 그 흔적들을 모아서 이렇게 모아봤더니 남극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더라. 이런 얘기죠. 남극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빙하의 흔적이 하나의 길을 형성을 한다. 이런 얘기죠. 알겠어요? 그래서 빙하의 흔적이 남극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한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증거.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니까 숨이 차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질구조의 연속성. 그래서 지질구조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그러니까 자, 멀리 떨어진 두 대륙에 있는 산맥에, 두 대륙에 있는 산맥의 지질구조가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하는 것이 쭉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아틀라스 산맥이라는 것이 쭉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대륙들을 연결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이 산맥들이 다 연결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화석 분포의 연속성 해서, 자, 옛날에, 자, 여기 보시면 키노그나투스라고 하는 생물이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얘들이 어느 지역에 분포했나 조사해 봤더니 남아메리카에도 분포하고 아프리카에도 분포하더란 얘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분포 지역을 쭉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했어. 그랬더니 선으로 쭉 이렇게 연결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 하나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옛날에 이 생물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남아메리카 대륙까지 왔다 갔다가 가능했단 얘기잖아. 그치? 근데 지금 현재는 뭐야? 지금 현재는 대서양이라는 어마어마한 바다로 나눠져 있잖아. 지금 현재는 가능해요?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데 이 흔적이 똑같다. 그렇다는 얘기는 옛날에는 이게 하나의 덩어리였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자,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암기. 그쵸? 누구야? 이름? 지민이? 역시 좋은 자세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근데 이 백엔어의 대륙이동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그랬더니, 그럼 이 대륙이 어떻게 움직였는데? 이 대륙이 어떻게 움직였냐고.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의 완전한 덩어리였잖아. 그치? 그리고 이 덩어리였던 것이 지금 현재 상태로 이동을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뭐, 대륙의 크기가 웬만한 자동차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 큰 덩어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륙이동설의 한계에 오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네 가지는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다음 시간 수업 시작하면서 복습할 거예요. 그때 질문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배우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외워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외운 상태에서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이게 이거구나 하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럼 답 못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백엔어의 대륙이동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 그랬죠? 대륙이동의 원동력이 뭐냐? 이걸 설명을 못했다고. 그래서 나온 게 누구야? 홈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홈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멘틀 대류설을 제창을 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멘틀 대류설을 제창을 하는데 이 멘틀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대류라고 하는 것이 뭐야? 자, 우리가 지금 대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열이나 에너지가 이동하는 과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쵸? 뭐? 전도, 대류, 복사. 그쵸? 그래서 열이나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 그 중에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야? 물체를 타고 직접 이동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국에다가 국에다가 젓가락을 이렇게 담가 놓으면 젓가락 손잡이가 어떻게 돼? 뜨거워지잖아. 그치?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 하죠. 선생님, 요즘 안 뜨거워지는 젓가락도 나왔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집에서 안 뜨거워지는 젓가락 쓰는 사람, 요즘 식당 같은 데 가면 안 뜨거워지는 젓가락 쓰잖아요. 한 번도 못 봤어? 아니, 설렁탕이나 곰탕 같은 거 이렇게 먹으러 가면 그 스테인리스 그릇 주잖아요. 스테인리스 그릇에서 담아서 주는데 딱 만지면 뜨거워, 안 뜨거워? 모르는구나. 안 뜨거워요. 그래서 요즘 탕그릇 같은 경우는 가운데 공기층을 형성합니다. 공기층을 만들어가지고 이중으로 만들죠. 그래서 뜨겁지가 않아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기 선생님 지금, 이 보온병 가지고 있죠. 그쵸? 그럼 이거 안에다 뜨거운 물 담으면 바깥쪽은 뜨거워, 안 뜨거워? 선생님 거 뜨거워요. 별로 안 좋아. 그쵸? 근데, 어쨌든,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 쇠막대가 있으면 쇠막대 한쪽을,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합니다. 그럼 반대쪽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죠. 그건 뭐야? 열이 쇠막대를 타고 직접 이동을 했잖아요. 그쵸?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전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복사는 뭐예요? 복사. 여러분들 난로 앞에 있으면 어때요? 뜨겁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난로 앞에 있으면 뜨거워. 그럼 그 뜨거운 게 뭐야? 난로하고 여러분들하고 뭐 쇠막대기가 연결돼 있어? 아니잖아. 그치? 그냥 오는 거잖아, 열이.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복사. 알겠어요? 즉, 태양과 지구 사이에 아무것도 없죠? 그쵸? 태양과 지구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태양의 열 에너지가 지구에 직접 도착을 하죠. 그쵸? 그러니까 뭐야? 열이나 에너지가 직접 이동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 그래? 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대류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그러니까 대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 커다란 그릇이 있어요. 그러면 이 커다란 그릇이 있는데 이 커다란 그릇에 알코올 램프로 끓여요. 물을 담고 알코올 램프로 끓여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여기는 지금 막 알코올 램프가 가열을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뜨겁지? 근데 여기는 차갑잖아. 그치? 그러면 뜨거운 놈들은 열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뜨거운 놈들은 부피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쵸? 부피가 커져. 그럼 부피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만 커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지죠. 그럼 밀도가 작아지면 가벼워진 거야? 무거워진 거야? 가벼워진 거. 그쵸? 그러니까 얘가 가벼워졌으니까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겠죠. 그쵸? 그러면 위에 있는 놈들은 지금 차갑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차가운 놈들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커지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밀도가 커지면 무거운 거니까 어떻게 돼? 무거운 거니까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얘들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쪽으로 이쪽이 B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이 B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열이나 에너지가 전달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래? 대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 대류는 자 중요한 부분이 뭐야? 중요한 부분이 물질이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대류 물질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특징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뭐 액체나 기체 알겠죠? 액체나 기체에 대류 물질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 멘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이 멘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뭐냐? 그러니까 지구가 있잖아요. 그쵸? 지구가 있으면 지구 껍데기가 있을 거야. 그치? 그걸 우린 뭐라고 불러? 지각. 그쵸? 그리고 지구 안쪽에 우리가 뭐가 있어? 핵이 있죠. 그쵸? 그래서 지각과 핵 사이를 채우고 있는 이런 성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얘가 멘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얘를 멘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멘틀 중에 멘틀의 상층 부위가 있고 하층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층 부위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래?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알겠어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 연약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이 연약권이 유동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연약권이 유동성을 갖기 때문에 뜨거운 놈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놈은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서 어떻게 돼?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걸 멘틀의 대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지구 중심부에서 올라오는 열, 자, 중심부에서 올라오는 열과 멘틀 내에서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이 두 가지가 대류의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온도차가 발생해서 열대류가 일어난다. 지금 다 설명했습니다. 그쵸? 열대류가 일어난다. 지금 설명했죠? 그래서 이 위에 멘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위에 떠 있는 이 암석 덩어리가 어떻게 되겠냐? 이 얘기죠. 그쵸?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이 위에 떠 있던 암석 덩어리는 이쪽으로 따라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를 들어서 강에 배가 떠 있어요. 그쵸? 강에 배가 떠 있어. 그러면 엔진이 고장났어. 강에 배가 떠 있는데 엔진이 고장났어.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강물이 흐르는 대로 배가 어떻게 돼요? 따라서 이동을 하죠. 그쵸?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어?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멘틀 대류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 멘틀 대류설의 단점 뭐? 지구의 반지름이 얼마예요? 6,400km. 그쵸? 그러면 지각의 두께가 지각의 두께 이거 1학년 때 다 배웠잖아. 지각의 두께 해양 지각은 약 5km, 대륙 지각은 35km. 그래서 해양 지각은 5km, 대륙 지각은 35km.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이 지각의 두께가 5km, 35km잖아. 그치? 근데 아까 선생님 금방 얘기해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멘틀인데 이 멘틀의 상층부는 뭐야? 딱딱한 암석이라고 그랬잖아. 암석권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대류 현상이 나타나겠어? 안 나타나겠어? 안 나타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 밑에까지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 암석권까지의 깊이를 우리가 약 100km 정도 잡거든. 알겠어? 그러면 그 100km 밑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대류 현상이 일어났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100km까지 뚫고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거죠. 알겠어요? 즉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야. 알겠어? 그래서 자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뭐야? 탐사 기술이 없는 거지. 알겠어? 100km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왜? 옛날에는 자 요즘이야 뭐 지진파나 초음파나 뭐 여러 가지 쓰잖아. 근데 옛날에 같은 경우는 뭐야? 일단 뚫고 봐야 되거든. 알겠어요? 일단 뚫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시험에 나올 거는 내륙이동설과 멘틀데르설의 문제점, 이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대륙이동설과 멘틀데르설의 문제점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륙이동설은 뭐가 문제였다고? 대륙이 움직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움직였냐, 이게 없는 거고, 멘틀데르설의 문제점은 관측을 못한 거죠. 그쵸? 관측을 못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두 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알아듣겠어요? 자, 그러면 해저 탐사 기술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자, 이 해저 탐사 기술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 그러니까, 자, 바닷속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어떻게 될까? 바닷속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어떻게 재? 야, 지구에서 제일 깊은 바다가 어디? 마리아나 해구. 그죠? 마리아나 해구 깊이가 얼마나 큰데? 10km? 뭐 대충 그 정도 될 거예요. 그쵸? 만 몇 미터 정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10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자,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아니고, 자, 어떤 지역은 깊이가 깊을 거고 어떤 지역은 깊이가 얕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걸 어떻게 연구를 할 거냐? 그러면 마리아나 해구가 예를 들어서 10km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마리아나 해구가 10km라고 하면, 자, 10km 들어갈 수 있어? 참고로 바닷속으로 10m 들어가면 기압이 얼마씩 증가해? 뭐야, 아는 게 없어. 바닷속으로 10m 들어갈수록 기압이 1기압씩 증가해요. 그쵸? 그러면 50m의 기압은 몇 기압? 여기는 5라고 하는 친구 없네. 자, 딴 데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야, 50m 깊이의 기압이 얼마냐? 자, 그럼 내가 얘기를 합니다. 야, 10m 들어갈수록 1기압씩 증가해. 그러면 50m 깊이면 기압이 얼마야? 하고 물어보거든. 그럼 10명 중에 6명이 뭐라 그래? 5기압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바보 되죠. 그렇죠? 왜? 그렇죠. 대기압, 1기압을 플러스 시켜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면이 1기압이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그럼 10m 들어가면 1기압에서 1기압 증가한 거잖아. 그러니까 몇 기압이야? 2기압 되는 거야. 그러니까 50m면 5기압에 1기압 더 해줘야지. 그래서 6기압 돼야지. 그러면 10km면 몇 기압? 10km면 몇 개야? 1000일? 100일? 야, 10km면 공이 몇 개야? 10,000m죠, 10,000m. 그쵸? 그럼 10,000m를 10으로 나누면 얼마? 1000. 그쵸? 그러니까 10km면 얼마? 1001기압이 돼요. 알겠어요? 그럼 1001기압이면 얼마큼 돼? 어떤 정도의 압력이야? 상상을 못 하겠죠? 나도 상상을 못 해. 그치? 그러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잠수함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쵸? 마리아나 근처까지 들어가는 잠수함이 있어요. 알겠어요? 있는데, 일반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지, 지금. 그치? 그래서, 무인 잠수함 같은 거 갖다 집어 넣잖아요. 그쵸? 무인 잠수함 같은 거 갖다 집어 넣어요. 그래서 확인한 거예요, 사실은.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자, 그런 깊이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럼 무인 잠수함 같은 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무인 잠수함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야, 그게. 그치? 그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이제 확인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음향측신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음향측신법, 즉 초음파를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선생님 왜 일반 음파는 안 되고 초음파가 돼요? 근데 초음파가 직진성이 있죠. 알겠어요? 그래서 초음파를 씁니다. 그러면 초음파의 속도를 계산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음파의 속도를 계산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자, 소리의 속도를 뭐라 그래? 음속. 그쵸? 그럼 음속이 얼마야?
340. 그쵸? 그래서 음속이 340m/s입니다. 알겠어요? 어디에서? 공기 중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 340m/s의 속력을 갖는 게 음속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바닷속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 이러니까 바닷속에서는 더 빨라요. 알겠어요? 왜? 공기는 공기 중에는 매질이 뭐야? 기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매질이 밀한 거야, 소한 거야? 바다하고 비교하면 소한 거죠. 그렇죠? 근데 바다는 매질이 물이잖아.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매질이 밀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얼마? 1500m/s. 알겠어요? 그래서 바닷속에서 초음파의 속도는 얼마? 1500m/s. 알겠어요? 그러면 자, 한번 갑시다. 자, 여기가 수면이고 자, 바다의 지형이 이런 식으로 갔어.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야? 배가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배 위에서 초음파를 쏴요. 알겠어요? 그러면 초음파를 쐈어. 그랬더니 초음파가 오는데 걸린 시간이 2초야. 알겠어요? 초음파를 쐈어? 그러면 쐈다가 다시 올 거 아니야. 그치? 이때 걸린 시간이 2초란 말이야. 알겠어? 그럼 이 깊이는 얼마? 2초로 계산하면 안 되죠. 왜? 갔다가 온 거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깊이는 뭐야? 가는 데까지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걸린 시간에 얼마? 2분의 1.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그거 배웠을 거예요. V는 자, 속력은 어떻게 계산해?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계산하고. 그치? 그럼 이동 거리 S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의 시간은 뭐야? 갔다가 온 시간이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갔다가 온 시간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야? 갔다가 온 시간이니까 이 t를 얼마를 해줘야 돼? 2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게 음양측신법에서 깊이 계산하는 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2분의 1 VT. 그래서 이 V 값은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얼마? 1500m/s.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계산할 때도 전부 다 1500m/s로 줍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V 값은 1500m/s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붙어 있는 2분의 1이 뭐라고? 걸린 시간의 반. 알겠어? 왜? 갔다가 온 시간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가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죠?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다시 한번 자, 첫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가 대륙이동설의 자, 이론 두 가지, 그래서 가설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륙이동설과 멘틀 대류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음양측신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다음. 자, 다음 보시면 해저 확장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자, 해저 확장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바닷속이 점점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알겠어? 즉 해저, 바다 밑이 확장, 점점 늘어난다. 알겠어?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먼저 해령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해령이 있는데 이 해령에서 자, 마그마가 올라와서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럼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 양옆으로 밀어내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여기는 원래 만들어졌던 지각이고 여기서 새로운 지각이 계속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닷속이 점점 어떻게 돼?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이걸 해저 확장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해령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기는 자, 해령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긴다. 그래서 이 멘틀대로를 따라 양쪽으로 멀어지면서 해저가 확장된다라는 확설. 이게 해저 확장설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해저가 확장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뭐가 증거냐 그랬더니 고지자기의 줄무늬의 대칭성이라는 거야. 그럼 고지자기라는 것이 이제 뭐냐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진 암석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일정하다는 거죠. 알겠어요? 왜? 그때 북극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장이 형성됐을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자, 지금 대륙 지각이 있고요. 자,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어쨌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열곡 있잖아. 그치? 그럼 열곡을 기준으로 양쪽에 같은 거리에 같은 고지자기가 형성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서 만들어서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갔다는 뜻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야? 새로 지각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해저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해령 중심부에서 해저가 확장하여 열곡이 발달하고 해령의 위치에 따른 해양지각 확장 속도 차이로 변환단층이 생긴다. 즉 다시 해서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변환단층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자, 얘가 이제 양쪽으로 밀고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어떤 지역은 빠르고 어떤 지역은 느릴 거예요. 그쵸? 어떤 지역은 빠르고 어떤 지역은 느릴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뭐야? 끊어지는, 그래서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림을 잠깐 그려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해저 지형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열곡이에요. 알겠어요? 열곡인데, 자, 문제는 얘를 이렇게 잘라서 얘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얘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쵸? 근데 얘도 똑같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얘도 이쪽으로 이동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의 속도가 얘보다 월등하게 빨라.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지금 이쪽으로 가지.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져. 얘가 더 느리니까. 두 대의 자동차가 가고 있잖아. 그치? 그럼 똑같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근데 얘가 더 빠르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치고 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 입장에서 얘를 보면 얘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것처럼 뭐야?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속도가 빠르고 그럼 얘는 반대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야? 여기가 딱 끊어지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형성된 지형을 변환단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퇴적물 두께. 자, 여기서 새로 만들어졌잖아, 지형이.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 새로 만들어졌으면 여기는 얘는 나이가 적고 얘는 나이가 많겠지. 그럼 여기서 이 바다 위에서 얘가 퇴적돼서 가라앉을 거 아니야, 계속.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오래될수록 많이 가라앉겠니? 아니면 나이가 적을수록 많이 가라앉겠어?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가라앉겠어? 많을수록. 그쵸? 그래서 뭐야? 해령 근처는 퇴적물의 두께가 얇아요. 알겠어요? 해령 근처는 퇴적물의 두께가 얇은데 해구 쪽에서는 퇴적물의 두께가 두껍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나이와 퇴적물의 두께 분포. 그 다음에 섭입대 주변 지형의 진원 깊이. 그래서 섭입대 주변의 진원 깊이를 보시면 지진이 발생할 텐데, 자, 그래서 섭입대 주변의 진원 깊이가 이제 무슨 얘기예요? 그러는데, 자, 이거죠. 자, 여기서 지금 해저 지형이 이제 대륙지각 밑으로 내려가죠. 그쵸?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자, 이게 섭입대고, 자, 여기가 이제 섭입대고, 이 섭입대 주변에서 보면 진원 깊이가 점점 어떻게 된다? 깊어지고 있죠. 그쵸? 진원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섭입대가 발생하고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 깊이가 깊어진다. 그 얘기는 결국 뭐야? 해양 지각에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진 다음에 어떻게 한다? 양쪽으로 쭉 이동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증거들을 확인을 하란 말이에요. 증거들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증거들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해저 확장설의 증거. 그래서 첫 번째 하나씩 알려주시면 돼요. 하나씩. 자, 증거 첫 번째 고지자기 얘기. 그 다음에 해저 지형. 그 다음 해저 지형은 뭐? 해령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양지각의 나이와 퇴적물 두께. 그 다음에 진원 깊이. 이렇게 네 가지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네 가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형광펜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자, 이 부분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줄치고 열심히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다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판 구조론. 자, 그래서 지구 표면에는 10개의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판은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암석권의 조각을 우리가 판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암석권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자, 지구 내부 구조를 보면 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맨틀층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이 맨틀층의 상층 부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딱딱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 맨틀의 하층부는 뭐야? 유동성 있는 고체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맨틀의 하층부, 유동성 있는 고체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래? 연약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각하고, 자, 지각과 맨틀 대리의 상층부를 우리는 뭐라 그래? 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판의 두께가 얼마? 100km. 반드시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판의 두께 얼마? 다시 판의 두께 얼마? 100km.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판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지각과 맨틀의 상층부. 알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대륙판과 해양판은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대륙지각이 위치하는 쪽이 대륙판, 해양지각이 위치하는 쪽이 해양판. 알겠어요? 그러면 대륙지각이 뭘로 구성되어 있어? 대륙지각이 대륙지각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죠. 대륙지각은 화강암, 그 다음에 해양지각은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대륙지각은 뭐? 화강암, 해양지각은 현무암. 그래서 대륙판은 화강암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양판은 현무암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 화강암질은, 자, 밝은색 암석이죠. 그쵸? 그러니까 규소와 산소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밀도가 작아. 그래서 얼마? 2.7 g per 세제곱센티미터. 알겠어요? 그래서 대륙판은 밀도가 2.7 g per 세제곱센티미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해양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야? 산소나 규소 함량이 적죠. 그러니까 밀도가 커요. 그래서 얼마? 3.0 g per 세제곱센티미터로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이해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맨틀은 감남암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밀도가 얼마? 3.3 g per 세제곱센티미터. 알겠어요? 그래서 뭐야? 대륙지각이나 해양지각이 맨틀보다 밀도가 작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들이 뭐야? 맨틀 위에 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대륙지각의 두께 얼마? 대륙지각이 5야? 35km. 해양지각의 두께는 5km. 알겠어요? 그럼 판의 두께는 100km. 알겠죠? 숫자 장난에 속지 마세요. 알겠어요? 다시 대륙지각의 두께 얼마? 35. 해양지각 5. 판 100. 대륙지각의 밀도? 여기 있잖아. 뭘 한참 생각을 해. 다시 대륙지각의 밀도? 해양지각의 밀도? 멘틀? 요거 기억하셔요. 그 암석권도 멘트는 3.3이에요. 그쵸? 어차피 판으로 갈 거니까.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같이 가시면 됩니다. 다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약권은 약 100에서 400km 정도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건 요거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판의 두께 얼마? 100. 그 다음에 연약권은 100에서 400km. 알겠죠? 그러니까 100, 400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다시 판 100, 연약권 400. 알겠죠? 왜냐면 100에서 400 이렇게 기억을 하면 힘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100, 400만 기억을 하면 100이 판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밑에가 연약권이잖아. 그러니까 100에서 400이 그냥 나오는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다음. 그래서 10개 판이 나오는데 10개 판이 나오는데 가끔가다 학교 선생님이 이 10개 판의 이름을 외우라는 학교가 가끔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판의 이름을 외우라는 학교가 가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듣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외우라고 그러면 외워야죠. 뭐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그 다음에 태평양판. 요 정도는 알고 가야죠. 알겠어요? 그래서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그 다음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알겠어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요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유라시아판하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만나는 이 부위가 있죠. 여기가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유라시아판하고 태평양판이 만나는 이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일본 해구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필리핀판하고 태평양판이 만나는 요 부위가 있죠. 그렇죠?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마리아나 해구가 깊은 이유가 필리핀판도 해양판이고요. 태평양판도 해양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하나의 해양판이 다른 해양판 밑으로 섭입하는 경계거든. 그래서 깊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나스카판하고 남아메리카판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스카판하고 남아메리카판. 알겠어요? 요게 만나서 만든 게 칠레 해구.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게 뭐라고? 나스카판하고 남아메리카판이 만나서 만든 게 뭐라고? 칠레 해구.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지형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형에 관계하는 판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다시 자, 이걸 좀 확대해 줄까요? 좀 커졌죠? 자, 다시 보시면, 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하고, 그 다음에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게 뭐라고?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그 다음에 유라시아판하고, 태평양판이 만나는 요 지역이 뭐라고? 일본 해구. 그 다음에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만나는 요 지역이 뭐라고? 마리아나 해구. 그 다음에 나스카판과 남아메리카판이 만나는 요 지역이? 칠레 해구.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알겠니? 그래서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1번, 2번, 3번. 알겠어요? 마리아나 해구는 아까 얘기가 나와서 한 거고, 사실은. 그래서, 여기, 필리핀판하고 태평양판. 찾았어요?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1번 해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1번 해구. 왜? 우리나라가 거기 있잖아.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본 해구 근처에 우리나라가 있잖아. 그치? 알아 몰라? 우리나라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거 보여? 좀 작긴 하죠?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니까 일본 해구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야?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알겠어요? 이건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이라서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뭐야? 나스카판하고 남아메리카판에서 경계에서 만나는 칠레 해구.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알겠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2시간인데 쉬어야 돼요? 2시간인데 쉬어야 됩니까? 그냥 가죠? 잠깐 쉬어?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대륙 분포하기 전에 잠깐 쉽시다. 자, 또 시작할게요. 자, 이번에는 대륙 분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자, 고지자기의 변화와 대륙 이동. 자, 이 부분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들은 다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래서 고지자기 변화와 대륙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뭐냐? 그러니까 고지자기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는데, 이 고지자기라고 하는 것이 암석에 남아있는 잔류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암석에 남아있는 잔류작인데, 자, 문제가 이제 뭐냐면, 자, 우리 처음에 그 암석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암석에 자성을 띠는 물질이 있겠죠? 그러면 암석에 자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데, 자, 지구는 커다란 자석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이 북극이고 이쪽이 지금 남극이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이쪽이 지금 뭐야? N극이고 지금 이쪽이 S극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건 알죠?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키잖아. 그치? 그러면 그쪽은 뭐야? S극이 돼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암석이 있으면 자, 남극과 북극이 있잖아. 그치? 그럼 자기장이 이 잔류자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형성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렇게 형성이 됐다가 얘가 암석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굳으면 이 자기를 띠는 이 물질이 움직일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암석화가 진행된 다음에는 이게 그대로 고정돼서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잔류자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 고지자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해 가요? 그래서 이걸 고지자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과거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 있죠. 알겠어요? 그래서 과거 지구 자기장의 방향, 그 다음에 자극의 위치, 그 다음에 암석이 생성될 당시의 위도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자,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요걸 확인하는 거예요. 알겠죠? 1번, 2번, 3번 요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안 돼.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요걸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각, 평각, 자, 복각, 평각, 이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복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그러니까, 자, 복각은요, 자, 복각은, 자,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 알겠어? 그러면,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자, 그림을 그려보면 알아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지구가 이렇게 둥글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가 지금 뭐야? 0도, 위도 0도.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위도 90도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나침반을 갖다 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알겠어? 그러면 이 지점에서 나침반을 갖다 놓으면 나침반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겠죠?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이 지점에서 갖다 놓으면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할 거란 말이야. 또 이 지점에서 갖다 놓으면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겠죠? 그쵸? 근데 자석은 지금 어디 있어? 이쪽에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는 거의 수평하게 나타날 거고요. 얘는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꺾이겠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더 꺾이겠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나침반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고, 나침반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얘가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굽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잘 봐. 자, 얘가 지금 나침반이 이렇게 원래는 똑바로 서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자, 자석은 지금 뭐야? 지구 자석은 어디 있어? 땅 속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쵸? 요 각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해서, 자, 수평자기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전자기력이 있고, 그래서 요 사이 각도를 뭐라고? 복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사이 각도를 복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화질이 지금 별로 안 좋은데 프린트 준 그림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얘기하시면 되고, 그래서 자북에 가까울수록 복각은 커진다. 그래서 자북에 가까울수록 복각은 커진다라고 하는 거. 즉 위도가 높아질수록 복각은 커진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다음 암석의 나이와 고지자기의 복각을 측정하면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의 위도를 알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평각. 평각은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을 얘기합니다.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도,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편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그럼 진북은 말 그대로 진짜 북쪽. 알겠어요? 어디 기준? 진북은 진짜 북쪽인데 어디 기준? 북극성 기준. 알겠어요? 야, 북쪽인데 왜 적도가 나와?
북쪽이니까, 자, 진짜 북극은 어느 쪽? 북극성. 알겠어요? 그래서 북극성 있는 쪽이 진짜 북쪽. 근데 자북은 자기장, 즉, 다시 해서 뭐야?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 알겠어요? 선생님, 그럼 이게 뭐가 달라요? 그러는데, 이 지구 자기장이, 자, 지구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물질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쪽이 어디냐면, 캐나다 북쪽이에요. 알겠어요? 진짜 북극이 아니고, 캐나다 북쪽에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나침반을 갖다 놓잖아. 그치? 그러면 진짜 북극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캐나다의 북쪽을 가리켜요. 알겠어요? 이걸 자북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 진북하고 자북이 이루는 요 각도를 우리는 뭐라 그래? 편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요 각도를 뭐라고 한다? 편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북쪽이 자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진북 쪽하고 자북 쪽하고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면 뭘 할 수 있는 거야?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각을 측정하면 만들어진 지점이 당시 지리상 북쪽에서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죠. 자, 원래 지구의 북쪽은 어디야? 원래 지구의 북쪽은 여기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자북은 어디야? 자북은 여기쯤 이럴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예를 들어 이쪽에 있는 놈은 지금 뭐야? 진북은 이쪽일 텐데 자북은 이쪽을 향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위치가 달라지죠. 또 이 지점에 있는 놈은 진북은 이쪽인데 자북은 이렇게 향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가 달라지죠. 그리고 또 이쪽에 있는 놈은 진북은 이쪽인데 자북도 이쪽을 향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어느 지점이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가요? 알아들었어? 그래서 요것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가죠? 다시. 자, 복각은 뭐라고? 복각은 나침반이 기울어진 정도. 알겠어요? 나침반이 기울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위도가 커질수록 커진다 그랬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편각은 진북과 자북의 차이. 알겠어? 진북과 자북의 차이.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수평자기력이랑 전자기력은 뭐예요? 전자기력은 실제 자기력. 알겠어요? 근데 원래는 뭐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수평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침반이 원래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 자기장을 띠는 물질이 땅 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 나침반은 뭐야? 내려가겠죠. 그쵸? 요게 전자기력. 연직자기력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차원 공간 얘기하잖아요. 그쵸? 3차원 공간 얘기할 때 수평, 수직, 그 다음에 실제 이루는 각도.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잔류자기가 나오죠. 잔류자기. 그래서 잔류자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 마그마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마그마는 뭐야? 액체 상태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 액체 상태에 있던 자성 물질들이 어떻게 한다고? 지구 자기력에 의해서 자성을 나타내겠죠. 그러다가 얘가 어떻게 돼? 굳어버려. 알겠어? 그래서 얘가 지금 처음에 자성을 나타내는 물질이 막 이렇게 자기 중구난방으로 막 퍼져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막 퍼져 있는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퍼져 있다가 얘가 딱 굳어버리잖아. 그치? 그러면 이 굳을 당시에 자기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다 일정한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이해됐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 잔류자기. 알겠어?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잔류자기를 뭐라고? 고지자기. 알겠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못 움직이는 건 뭐라고? 고체 상태에서는 자성을 나타내는 물질이 이동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됐죠? 자, 그래서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보니까, 자, 현재 대륙 분포와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보니까 유럽에서 측정한 거하고,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거하고 지금 모양이 서로 다르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거를 지금 뭐야? 얘들을 이렇게 합쳐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북아메리카 대륙하고, 그 다음에 뭐야? 유럽을 붙여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유럽에서 측정한 거하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에서 측정한 거하고, 어때? 거의 일치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였을 것이다? 하나의 땅덩어리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두 대륙의 잔류자기를 측정해서 자북극의 이동 경로가 일치하지 않는다. 현재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이동시키면 뭐야? 과거 대륙 분포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옛날에는 북아메리카 대륙하고 유라시아 대륙이 어떤 것이다? 붙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요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죠.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가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판의 경계와 대륙의 이동해서 자, 판의 경계는 크게 세 가지 경계가 있죠. 자, 뭐 발산, 수렴, 보전. 그쵸? 이거는 뭐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 여러분 작년 2학기 때 배웠어요? 1학기 때 배웠어요? 1학기 때 배웠어요? 기억나죠 다? 열심히 외우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발산형 경계.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멘틀대 상승, 멘틀대류의 상승부. 자, 다시 발산형 경계는 뭐라고? 멘틀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멘틀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이 새로 만들어지는 장소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마그마가 상승해서 마그마의 상승 때문에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는 장소. 이게 멘틀대류의 상승부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단층은 정단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단층은 정단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지진은 천발 지진이 나타나죠. 그럼 천발 지진. 자, 천발 지진은 진원지 깊이가 얼마 이하? 진원지 깊이가 얼마까지? 그렇죠. 뭐 작년에 한 거 다 잊어버려야죠. 뭐 그렇죠? 작년에 한 거 다 잊어버려야 올해 또 새로 쓰지. 그치? 70km. 알겠어요. 다시 천발 지진 몇 킬로미터? 70km. 알겠어요. 그래서 진원지 깊이가 70km 미만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선생님 왜 70km 미만인가요? 그러니까 지각이 새로 만들어지잖아. 그치? 따라서 지각이 새로 만들어지니까 판의 두께가 두꺼워, 얇어? 판의 두께가 두껍겠어, 얇겠어? 얇겠죠. 그쵸?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천발 지진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대륙과 대륙의 발산형 경계가 있고 해양과 해양의 발산형 경계가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이 뭐야? 굉장히 긴 계곡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굉장히 긴 계곡이 나오죠. 그래서 뭐가? 열곡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 계곡이 나와서 열곡. 이게 공통점이고 그래서 자 바다에서는 뭐가 나온다? 해령이 나온다. 알겠죠? 바다에서는 해령이 나오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디? 동아프리카 열곡대. 알겠어요? 그래서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래서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뿔같이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 그치? 그 부분에 굉장히 긴 계곡이 하나 있거든. 알겠어? 그게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 다음에 대서양 중앙해령. 알겠어요? 대서양 중앙해령. 그 다음에 동태평양 해령. 이게 전부 다 발산형 경계. 알겠죠? 여기 밑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동태평양 해령. 알겠죠?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요 뒤에 역단층이 나와서. 알겠어요? 됐습니까? 지금 얘기를 하고 갈까요? 그래서 단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들어요. 단층이라고 하는 것은 단층은 지층이 끊어지는 게 단층이에요. 알겠어요? 알겠어? 단이 뭐야? 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층이 끊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지층이 있죠. 그럼 지층이 이렇게 끊어졌죠. 그렇죠? 지층이 이런 식으로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때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럼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자. 그러면 A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 B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 B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B를 우리는 상반이라고 하고요. 상반. A를 하반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상반, 하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얘를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했다고 칩시다. 알겠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겼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즉, 다시 해서 뭐야? A는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B는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쵸? 요게 정단층. 알겠어요? 그럼 반대로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작용하죠. 그쵸? 그래서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쵸?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요게 역단층.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정단층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고요. 역단층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작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해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해령 같은 경우는 가운데서 지각이 새로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고서 어떻게 해? 양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무슨 단층? 정단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요것을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해양지각 있고 열곡, 해령. 그래서 열곡은 굉장히 긴 계곡을 의미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해령 있고 해령은 산맥.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뭐야? 판의 두께가 두껍다, 얇다? 얇다. 왜? 판이 새로 생성되는 장소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판의 두께가 점점 어떻게 된다? 두꺼워진다. 알겠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판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진다. 이해됐죠? 자, 다음. 보전형 경계 갑니다. 그래서 보전형 경계는 말 그대로 그 판에 생성 소멸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보전형 경계는 판에 생성 소멸이 없는 것. 알겠죠? 그리고 이 보전형 경계는 판의 이동 속도 차가 나타나겠죠. 그쵸?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어떤 특정 부분은 빠르게 가고 어떤 특정 부분은 느리게 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차가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단층은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진은 천발지진 나옵니다. 천발지진. 왜? 해령 근처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해령 근처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대륙이나 해양은 전부 다 변환단층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대륙에서 나타나는 변환단층의 대표적인 게 산 안드레아스 단층. 알겠어요? 그래서 대륙과 대륙 사이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환단층이 뭐라고? 산 안드레아스 단층. 이게 어느 쪽이에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어디 있어? 어디? 못 들어서 그래, 진짜로. 미국, 어디? LA하고 샌프란시스코 그럴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LA하고 샌프란시스코가 산 안드레아스 단층 양 옆에 있죠. 그쵸? 그래서 얘들이 계속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요즘. 알겠어요? 그래서 계속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쵸? 앞으로 몇만 년 안에 서로 만날 수도 있대요. 중요한 건 우리는 절대 못 봐요. 알겠어요? 우리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에서 나타나는 건 뭐야? 해령 사이. 알겠어요? 해령에서 판이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쵸? 그걸 우리는 변환단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령이 여기 있고 해령이 여기 있잖아. 그치? 근데 얘는 속도가 지금 뭐야? 얘는 속도가 느리고 얘는 속도가 빠르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이런 식으로 끊어져 버렸죠. 알겠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변환단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수렴형 경계 할 말 제일 많은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말 그대로 멘틀대류의 하강부, 그래서 멘틀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하고요. 해양판의 소멸 현상이 나타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대륙판이 소멸되는 건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해양판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역단층이 나타난다. 그래서 역단층이라는 거 아까 무슨 압력?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작용한다. 이런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천발에서 신발지진이 나타나는데, 신발지진 동그라미 치고 화살표 빼서, 어느 쪽? 대륙 쪽으로 갈수록
대륙 쪽으로 갈수록 신발 지진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대륙 쪽으로 갈수록 신발 지진. 그래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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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해양, 해양. 알겠죠? 다시. 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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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해양, 해양. 알겠어? 그러면 대륙, 대륙이 아까 뭐야? 히말라야 산맥.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륙판은 아까 얘기했죠? 밀도 얼마라고? 2.7. 그럼 대륙판과 대륙판은 밀도가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밀도가 똑같은 놈들끼리 이렇게 서로 부딪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밀도가 서로 다르면 하나 무거운 놈은 가라앉을 거고 가벼운 놈은 뜰 거 아니야. 근데 얘들은 둘이 똑같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딪혀서 솟아오를 수밖에 없죠. 알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습곡산맥.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습곡산맥. 그 다음에 대륙과 해양은, 자, 대륙은 밀도가 2.7이라고 그랬고 해양은 3.0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누가 무거워? 해양이 무겁지? 그러니까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하는 지형이 나타나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하는 지형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야? 해구. 알겠어요? 그리고 습곡산맥, 그 다음에 호상열도. 알겠어요? 그래서 해구의 대표적인 게 일본 해구 또는 마리아나 해구, 일본 해구 잡으면 되죠. 그쵸? 일본 해구. 그 다음에 습곡산맥이 뭐야? 습곡산맥 어디?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만든 습곡산맥의 대표적인 거. 안데스. 안데스가 남아메리카고 로키가 북아메리카입니다. 이것도 구분 못해가지고 막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던데, 칠레 해구에 존재하는 그 산맥 있죠? 칠레 해구에 즉, 남아메리카 서쪽에 어마어마한 산맥 있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안데스 산맥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바로 요 산맥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호상열도는 일본이 호상열도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호상열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호상열도라고 하는 것은 자 뭐냐면 잘 보셔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 대륙 지각이 이렇게 있고 해양 지각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러면 자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밑으로 이렇게 섭입을 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밑으로 이렇게 섭입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뭐야? 지진이 발생하겠지. 그치? 그럼 지진이 발생하고 막 부딪히니까 마찰이 생기니까 온도가 높아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온도가 높아지니까 여기서 암석이 녹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뭐가 돼? 마그마가 될 거라고. 알겠어? 그러면 그 마그마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뽀글뽀글 올라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 뭐를 만들어? 섬을 만들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섬을 만듭니다. 그래서 섬이 어떻게 분포하냐면 해구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해구야. 그럼 해구 주변의 섬들이 이러한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구조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부채꼴의 호처럼 생겼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야? 호상열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일본 보면 일본이 섬이 하나가 아니죠. 커다란 섬 몇 개야? 커다란 섬 4개가 쭉 일렬로 배열돼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바로 호상열도라서 그래요. 알겠어요? 또 일본 말고 호상열도 또 대표적인 거 어디? 일본 말고 호상열도 대표적인데 하와이는 10점이고요. 하와이는 태평양 한복판에 섬이 덜렁 생긴 거잖아. 그렇죠. 필리핀 옆이 바로 뭐야? 마리아나 해구하고 필리핀 해구가 있죠. 그쵸? 필리핀 옆에 마리아나 해구하고 필리핀이 있어요. 필리핀 해구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호상열도. 근데 필리핀은 여기서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뭐야? 해양이요. 그렇지. 해양이지. 알겠어? 해양이라서 얘기 안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자 해양에서는 해구만 나오고요. 이 해구가 마리아나 해구고 여기서 얘기하는 호상열도 이 호상열도가 필리핀이야. 알겠어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일본 해구는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일본 해구는 뭐하고 뭐가 만났어?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난 거야. 그러니까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난 거고, 필리핀 해구는 뭐야?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만난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뭐야? 해양판이 만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됐어?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또 왜 안 돼? 얘 뭐 생각나면 안 되냐? 자, 우리나라 주변.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위치한다? 유라시아파. 우리나라는 어디에 위치한다? 유라시아판의 동쪽 끝부분에 위치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 그래? 우리나라 같은 지역을 무슨 지역? 반도는 그 대륙에서 툭 튀어나온 지역을 반도라고 하는 거고. 동방 예의지구. 동방 예의지구.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동쪽의 끝에 있다는 뜻이잖아. 우리 같은 지역, 우리나라가 있는 지역을 동쪽 끝에 있는 지역이다 그러잖아. 끝 부분이 뭐야? 끝 부분이. 뭐라고? 동쪽의 끝 부분이 뭐냐고. 극동. 그래서 우리 같은 지역을, 우리나라가 있는 지역을 극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해구가 있고요. 이 해구가 바로 뭐야? 일본 해구입니다. 알겠죠? 이 해구가 무슨 해구? 일본 해구. 그리고 이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을 이렇게 섭입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섭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일본 열도가 있죠. 그래서 이 일본 열도가 뭐야? 호상 열도. 알겠죠? 일본 열도가 뭐라고? 호상 열도. 그래서 이 일본 해구를 기준점으로 해서, 자, 일본 해구를 기준점으로 해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자,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지의 깊이가 점점 어떻게 된다? 깊어진다. 알겠어요? 그래서 해구 주변에는 천발지진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 쪽으로 올수록 무슨 지진? 신발지진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것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되죠. 됐죠? 100km 이상. 알겠어요? 그럼 70에서 100은 중발이에요. 70에서 70까지가 천발이고요. 70에서 130인가 140까지가 중발이고, 그 이상 되면 신발. 알겠어요? 됐죠? 자, 다음. 자, 세계에서 나타나는 지역을 이제 봅니다. 세계에서 나타나는 지역을 이제 보는데, 자, 여기가 그 유명한 뭐야? 여기가 그 유명한, 금방 얘기했잖아. LA하고, 뭐라고? 산안드레아스. 여기가 산안드레아스 단층이에요. 알겠어요? 이해됐어? 여기가 산안드레아스 단층. 그 다음에 여기가 대서양 중앙해령.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어진 부분 있죠? 요게 뭐야? 해령이고 이렇게 끊어진 부분 있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요? 요게 변환 단층. 그러니까 여기가 좀 키워줄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내려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게 해령. 알겠어요? 그리고 해령과 해령 사이 이렇게 끊어진 부위들 있죠? 이런 식으로 끊어졌잖아. 그치? 요게 변환단지. 알겠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뭐야? 동아프리카 열곡대. 알겠어요? 여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 됐죠? 오케이? 다음! 위치 잘 알아두세요, 위치. 자, 아까 선생님이 여기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죠? 여기 어디? 그렇지. 알프스 히말라야. 그래서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이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은 뭐하고 무슨 판과 무슨 판이 만났다? 대륙. 알겠어요? 이해됐지? 그래서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계의 지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이 높이가 얼마? 8,000. 그쵸? 8,300? 뭐 대충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해수면으로부터 몇 미터?
8,000m가 넘어요. 그쵸? 해수면으로부터 8,0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유명한 대표적인 습곡산맥이에요. 알겠죠? 여기가 대표적인 습곡산맥.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안데스산맥. 알겠어요? 칠레 해구 또는 안데스산맥. 그래서 여기 해구가 칠레 해구가 되는 거고요. 여기 이 산맥이 안데스산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알겠냐? 그래서 그것을 알아두시면 되죠. 됐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자, 대륙의 분포의 변화해서, 자, 한옛날에는 로디니아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 로디니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였냐면 초대륙입니다. 초대륙. 알겠어요? 그래서, 이 로디니아가 초대륙. 그래서 몇 년 전? 12억 년 전. 알겠어? 그래서, 자, 이 12억 년 전에서, 자, 그러다가 고생대 말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고생대 말이 되면 얘가 분리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 판게아를 만들어. 알겠어요? 그래서 판게아가 나타나는 게 언제? 고생대 말. 알겠죠? 그래서 판게아가 나타나는 게 언제라고? 고생대 말. 알겠습니까? 그리고 로디니아 이전에도 지질시대 동안 뭐 여러 차례 초대륙이 존재했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자, 요걸 알아야죠. 판게아 북반구는 뭐야? 판게아 북반구는 로라시아, 남반구는 곤두아나.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그쵸? 다시 판게아의 북반구는 뭐라고? 로라시아. 그 다음에 남반구는 곤두아나. 그리고 바다 두 개. 테티스, 판탈라시아. 알겠어? 테티스, 판탈라시아. 됐냐? 그래서 뭐 판의 충돌로 습곡산맥이 만들어지고 에팔레치아 산맥. 자, 에팔레치아 산맥. 그래서 대서양이 형성됐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 다시 지금 기억할 거는 뭐야? 최초의 그 12억 년 전 초대륙이 뭐라고? 로디니아. 그치? 그 다음에 판게아는 언제 나타났다고? 고생대 말. 그래서 판게아의 북반구는 로라시아. 남반구는 곤두아나. 그리고 바다 두 개. 베티스. 판탈라시아. 됐어? 그리고 판게아 형성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습곡산맥? 에팔레치아. 알겠죠? 이건 직접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건 직접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자, 그래서 이제 판게아에서 현재까지. 자, 판게아에서 현재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억 년 전에, 자, 2억 년 전에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중생대 초죠. 그러니까 고생대 때는 판게아가 있었고요. 왜? 고생대 때 처음에 그 로디니아가 분리가 돼가지고 판게아 형성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고생대 때는 판게아가 있었고, 중생대 초에 판게아가 분리됐고, 그 다음에 약 1억 5천만 년 전, 그래서 1억 5천만 년 전에 대서양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시간도 알아야 돼요, 시간. 알겠어요? 시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억 년 전에 판게아 분리. 자, 판게아 생성 언제? 판게아 생성. 다시 판게아 생성. 고생들. 그 다음에 판게아 분리. 2억 년 전, 중생대 초. 알겠죠? 그리고 1억 5천만 년 전에 로라시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 자, 로라시아가 뭘로?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로. 그래서, 뭐, 왜? 로라시아가, 자, 지금 북반구에 있는 대륙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북아메리카하고 유라시아밖에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만들었다고. 알겠어? 그럼 남반구에 있는 것이, 자, 그래서
분리가 됐고, 로라시아 대륙의 곤도와나가 분리됐다. 즉, 북반구, 남반구가 분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북반구, 남반구가 분리됐고, 그래서 곤도와나에서 뭐하고 뭐가? 아프리카하고 남아메리카. 알겠죠? 됐니? 다시, 로라시아가 뭐하고 뭐라고?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곤도와나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알겠죠? 이거 반드시 연결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중생대 말에서, 자, 신생대 초, 남극 대륙, 그 다음에 인도 대륙,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남극, 인도, 오스트레일리아가 언제? 중생대 말. 그 다음에 신생대 초에 뭐가?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충돌을 했죠. 그쵸?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충돌했어. 그치?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어? 히말라야 산맥. 알겠죠?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 잘 보세요. 12억 년 전에 뭐? 로디니아. 그쵸? 12억 년 전에 로디니아. 그러다가 판게아가 만들어지면서 로라시아와 곤도와나로 구분됐고. 그치? 그래, 안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 로라시아와 곤도와나가 떨어져 나가고. 그쵸? 로라시아와 곤도와나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로라시아 쪽에서 뭐? 북아메리카와 유라시아 쪽이 만들어지고. 곤도와나 쪽에서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가 만들어지고.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언제? 판게아가 형성된 게 2억 4천만 년 전. 그 다음에 로라시아와 곤도와나가 나눠지게 된 게 언제? 1억 5천만 년 전. 알겠죠?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알겠냐? 그러면 판게아 시대에 있던 바다 두 개. 판탈로사. 알겠죠?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면 되죠. 다음. 뭐라고? 왜? 너네 다음 주에 빈칸 넣기 시험 봐가지고 못 쓰면은 혼나요. 다음 주에 빈칸 넣기 시험 해가지고 못 쓰면 혼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빈칸 채우기 시험 있어요. 왜? 야, 배웠으면 시험을 봐야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시험이 없는 거고. 다음. 자, 뭐 이거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에도 대륙은 이동하고 있다. 얼마씩? 5cm? 그렇게 많이? 여러분 움직이는 거 느껴져요, 지금? 자꾸 지금 저기 우리가 일본 쪽으로 가고 있잖아. 아니, 이제 정확히 따지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뭐 그냥 간단히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대륙이 합쳐지고 분리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천만 다행스러운 건 뭐야? 우리가 살아있기 전에는 없어요. 알겠죠? 우리가 살아있기 전에는 없습니다. 또 모르죠.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저기 뭐야,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뭐 한 2만 살쯤 살면 혹시 느낄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야, 2만 살이면 그쵸? 지구 폭발하겠죠? 그쵸? 참고로 우리나라 역사가 몇 년? 우리가 보통 반만 년이라고 해서 5천 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몇 년이야? 약 4,400년쯤 됐죠. 그쵸? 실제로 5천 년 안 됐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반만 년 역사라고 하죠. 그냥 대충. 그죠? 그럼 2만 년이면 몇 대를 살아야 돼? 사람의 수명을 100살로 잡고 딱 태어나서 100살 때 딱 죽으면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태어나서 또 100살 살고 딱 죽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그렇게 계산해서 2만 년이면 몇 대야? 그냥 길어요, 그냥. 그쵸? 그냥 깁니다. 자, 그래서
과거 지질시대에도 초대륙이 뭐 여러 번 존재했고, 뭐, 그래서, 자, 초대륙 형성 주기는 몇 년? 3억에서 5억 년.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초대륙 형성 단계는 몇 년? 3억에서 5억 년. 그리고, 앞으로 몇 년? 2억에서 2억 5천만 년 후에 새로운 초대륙이 형성될 것이다.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초대륙 중심에서 마그마의 활동으로 대륙이 분리되고 그 다음에 해저에서 해령이 형성되고 해저 확장, 대륙 주변부에 해구와 섭입대 형성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건 그냥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앞에서 아까 선생님이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거 있죠? 요거 기억하셔요. 요거 알겠죠? 그래서 12억 년 전에 뭐 여러분 12억 년 전에 뭐? 로디니아. 그 다음에 2억 4천만 년 전에 판게아. 판게아가 북반구가 남반구가 바다가 그 다음에 1억 5천만 년 전에 로라시아와 곤도와나가 분리. 그래서 로라시아가 뭐가 됐다고? 유라시아하고 북아메리카. 알겠어요? 그 다음에 곤도와나가 아프리카하고 남아메리카.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이거 딱 8시까지예요? 네. 조금 더 하면 안 돼요? 네. 뭐가 안 돼? 이근현 쌤한테 내 맘이지. 8시부터 물리예요? 어? 그럼 문제 풉시다. 자, 3번. 15쪽에, 자, 3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아까 고지자기 문제가 나와서 그 고지자기 문제 하나만 확인하고 오늘 수업을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3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뭐 이상한 소리가 나. 지게는 암석 덩어리를 얘기합니다. 됐어요? 풀었습니까? 야, 이거 1분에 풀어야 돼. 그럼 그거 알죠? 2점짜리는 1분, 3점짜리는 2분. 원래 배정된 시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수능. 수능에서 1분짜리, 2점짜리는 1분, 3점짜리는 2분. 답 몇 번? 5번 나와요? 안 나오신 분? 자, 제3기의 북반구에 위치하였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먼저, 고지자기의 복각과 진북 방향을 나타낸 것을 보니까, 자, 복각과 진북 방향을 나타낸 것을 보니까, 자, 진북 방향과 고지자기로 측정한 진북 방향이 지금 뭐야? 화살표 방향이 같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북반구 맞아요. 알겠어요? 남반구면 이 화살표가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돼야죠. 그쵸? 남반구면 반대로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백악기 동안 고緯도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백악기 동안 고緯도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복각이 점점 어떻게 됐어?
복각이 지금 지라기에서 백악기, 후기 백악기로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됐어? 점점 증가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고위도 방향으로 이동한 게 맞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자, 이게 이제 문제를 지라기 이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였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뭐야? 고지자기로 추정한 진북 방향이 지금 왼쪽으로 돌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돌고, 잘 봐. 얘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얘는 못 돌잖아. 그러니까 반대께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 거죠. 알겠어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게 맞습니다. 알겠어요? 거기 보시면 진북 방향이 있고요. 자, 진북 방향은 다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북 방향은 다 똑같고 고지자기로 추정한 진북 방향이 됐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고지자기가 지금 뭐야? 고지자기로 추정한 진북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진북 방향이 있고 얘들이 지금 점점 겹치고 있죠. 그러니까 진북 방향이 지금 뭐야? 진북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고지자기 쪽이 왼쪽으로 돌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지금 고지자기가 먼저 된 거야? 진북이 먼저 된 거야? 고지자기가 먼저 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진북 방향은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게 맞죠? 그래 안 그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 맞죠? 그래서 5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이런 거 풀어내야죠, 이런 거. 알겠습니까? 알겠냐? 그래서 이런 거 풀어내셔야죠. 됐어요? 자, 오늘 한 거 열심히 외워주시면 되고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숙제는 없어요? 오늘은 숙제가 없죠. 첫 시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없고요. 대신 다음 주부터는 그 빈칸 채우기 시험이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빈칸 채우기 시험하고 시작하면서 빈칸 채우기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숙제가 나갑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항상 배워야 숙제가 나가니까 알겠어요? 됐죠? 그래서 오늘 숙제 없어서 좀 섭섭해요 하는 친구들은 뒤에 문제 중에서 오늘 배운 거에 해당하는 것만 쭉 골라서 미리 풀어놓으시면 돼요. 어차피 다음 주에 이거 다 풀어야 되니까. 알겠죠? 근데 그럴 사람 없잖아. 네. 나도 알아요. 됐죠? 질문?